이런 분들이 야인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그로顧問에게 걸리면 반드시 돈을 털리게 됩니다. 재벌 3세 사칭 사기꾼 전총조 해가지고 타임라인을 대충 그려보면 10월 23일 여성조선 인터뷰로부터 시작이 되죠. 여성조선 인터뷰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죠 남현희 씨가 결혼 상대라고 전총조 씨를 밝혔어요. 자기 펜싱 아카데미랑 함께 일하고 있고 결혼 상대이고 굉장한 재력가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쏟아졌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재벌 3세라는데 도대체 어느 재벌가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보통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재벌 3세로 소개를 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구라였다라고 해도 보통 이 구라빨이 한 달은 가거든요. 구라빨이 2주 3주는 가요.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데? 재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구라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밝혀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인터뷰를 하자마자 다음날 갑자기 바로 제보들이 엄청 들어오기 시작하고 디스패치에서 바로 취재에 들어갔죠. 보통 이렇게 취재에 들어가면 한 몇 주가 걸리거든요. 제보도 받아야 되고 제보가 팩트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해야 되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언론이라고 하면 팩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론도 들어보고 등등등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긴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루 이틀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제보들이 쏟아지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제보들이 쏟아집니다. 그 제보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남현희 씨랑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여자, 두 번째는 사기 전과가 있다, 세 번째는 결혼 이력이 2번 있다, 한 번은 남자, 한 번은 여자라고 하는 제보들이 막 들어와서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뿐만 아니고 디스패치에서 이걸 터뜨리기 시작했고 이게 터지게 된 게 이틀밖에 안 돼요. 이게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피해자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 남현희 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SNS 밝혔었고 전총조 이분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 루머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있게 좀 밝혔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공방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1주, 2주, 3주 막 이렇게 좀 오래 끌어요. 그러면서 서로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는 법적 대응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틀 만에 백기를 들어요. 26일 날 갑자기 전총조 씨가 스토킹 범죄로 이렇게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고요. 남현희 씨죠. 더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경찰이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가 뜨기 시작했어요. 속전속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성조선에 인터뷰를 했고 재력가 펜싱 아카데미 결혼 상대 소개했는데 사실은 여자였고 사기꾼이었고 사기 전과가 있었고 결혼 이력이 2번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반론과 동시에 갑자기 증거들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속전속결로 갑자기 스토킹으로 체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진짜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실제로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었고 구속이 됐었어요. 실제로 감옥에 살았었고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강서구에 김민식이라는 의원이 있나봐요. 그래서 남씨가 전씨로부터 명감을 받았는데 등등등 해가지고 공모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 공모 의혹에 대해서 진정도 경찰에 접수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씨에 대해서 이분이 중국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1억을 가로챘고 남씨를 팔아서 얼마를 또 갈취했고 얼마를 받았고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자라고 하는 건 거의 팩트였던 것 같고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혼 이력이 2번 있다고 하는 것도 이미 사진과 영상과 이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팩트인 것 같고 사기 전과가 있는 것도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언론에 나온 건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밈처럼 돌고 있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이런 상황을 나열하려고 이 컨텐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일단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요. 사기꾼들은 정말 악마죠. 사람들이 딱 사기를 당하면 아니 어떻게 사기를 당해 저렇게 허술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 현장에 있고 그 사람과 직접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요소요소의 디테일들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전종조 씨가 한 말이 굉장히 허무맹랑한 말들인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파라다이스 그룹의 상속자라고도 주장을 했죠. 파라다이스 그룹 측에서 이 사람을 고소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시그니엘 월세를 살았대요. 시그니엘 주민들을 대상으로 42층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시그니엘 가보면 42층까지 올라간 다음에 42층에서 각자 어떤 세대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42층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대요. 재밌는 게 한 번 강의를 하는데 3억 원을 자기는 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나는 원래 한 번 강의하면 3억 원 정도 받는 사람이고 강의 내용도 실제 했던 주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다이어수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그니엘 월세 입주인데 월세를 자기가 내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도와주고 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능력 과시죠. 월세가 2천 몇백만 원인데 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 하나 컨설팅을 해주면 나는 3억 정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월세를 사는 거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래서 이제 경호원들 항상 대동하고 다녔고 어떤 기자가 전종조가 있는 일행한테 갑자기 다가와서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란데 진짜입니까? 이러면서 마이크 들이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세상에 이렇게 질문하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정말 믿었을까라고 싶은데 어쨌든
어쨌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틀리 타고 다녔고, 그리고 남현희 씨 인스타그램에 전정조가 선물해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벤틀리 키랑 벤틀리 기어 노브가 보이는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SNS도 올렸었고, 그리고 전청조가 1인 다역으로 다른 폰으로 대기업 회장인 척을 하면서 남현희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자기 통장 잔고가 51조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그걸 포토샵으로 조작을 했겠죠. 이거 보니까 뭐 상어초밥이 좀 생각이 나네요. XS 초밥이 생각나는데, 얘도 이제 통장 잔고를 간이 작아가지고 13억 인가? 2조 통장 해가지고 보여줘.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글로벌 IT 기업의 임원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엔비디아 대주주더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27살밖에 안 되는 애가 글로벌 IT 기업의 임원인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엔비디아가 시총이 1400조짜리 기업인데 1%만 가지고 있어도 14조잖아요. 14조 원의 주식 평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뭐 1등, 2등 정도 되는 주식 부자인데, 이재용하고 거의 맞먹는 뭐 그 정도의 부자인데, 이거를 믿는 닭대가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카걸이라는 분이 테슬라 대주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뭐 아무도 안 믿었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차라리 자기가 되게 부자인 척을 하려면 경호원, 벤틀리, 시그니엘 이 세 가지 조합만 가지고도 자기가 어느 정도 부자다, 돈 좀 벌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택도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통장 잔고 51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었던 거는 디테일이 있지 않았을까. 실제 우리가 아무리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사이비 종교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랑 똑같거든요. 사이비 종교를 왜 믿겠어요 사람들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돼서 굉장히 반향이 많았잖아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사이비 종교 4개를 다뤘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저걸 믿지? 저걸 믿으면서 자기 재산을 갖다 주지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내부에 빠지게 되면 뭐 가스라이팅도 있을 거고, 뭐 위협도 있을 거고,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취약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결합이 됐고, 그리고 실제 그 내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디테일들과 결합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게 되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요. 남현희 씨가 진짜로 속은 걸까, 아니면 공범의 가능성이 있는 걸까, 이런 어떤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남현희 씨가 사기 인약이 밝혀진 뒤에 전청조가 여자라는 것과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거든요. 10월 23일 날 여성조선 인터뷰할 때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교제 전부터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 남자라는 걸 알았는데 자신이 임신을 했다라고 믿었다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했으면 남성 호르몬을 막 투입해가지고 여성의 가슴을 이렇게 넣게 만들고 털 이렇게 나게 만들고 뭐 그런 거는 가능한데, 성전환 수술 해가지고 남성 호르몬만 갖고 이러면 이제 남자 성기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정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임신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믿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상식의 영역도 아니고 중학생만 돼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로 믿은 건지 아니면 믿었던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인데요. 제가 이런 글을 써놨었어요. 첫 번째, 사기꾼 걸러내기 해서, 사실 이게 사기꾼뿐만 아니라 허언증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에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특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걸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기망행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이도 이런 구라를 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허언증 걸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제가 사람들께 가장 많이 일단 먼저 얘기하는 건 등기자산을 꼭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월세 사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사기꾼들이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게 등기자산을 가지기 힘들어. 왜? 첫 번째로 등기자산을 내가 가지려면 증빙된 소득으로 사야 됩니다. 등기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통 사기꾼들이. 등기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기꾼도 많아요. 등기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기꾼이 아닌 건 아니죠. 레벨 1, 2, 3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레벨 1 가장 초급의 사기꾼들은 등기자산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냥 월세 살고 남들이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데 월세를 살면서 자신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썼는데, 저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서 어떻게 결혼 상대인데 등기자산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못했나 이렇게 썼는데, 파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등기자산을 만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본이 뭐냐, 결국은 이거 증빙소득이거든요. 증빙소득이 되게 적어서 등기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네, 뭐래 성공했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증빙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더 치밀하게 사기를 치는 조직도 있죠. 무슨 동 주식부자로 이제 큰 사기를 치신 분도 수백억짜리 건물을 실제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등기가 가등기였던 거예요. 이분은 되게 머리가 좋았던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고 나 엄청 몇천억 벌었어, 몇백억 벌었어 이러면, 그러면 너 뭐 가지고 있냐, 뭐 가지고 있냐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명확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레벨 1의 사기꾼들은 이 등기 자산조차도 취득을 안 해요. 왜? 얘들은 머리가 나빠요 진짜. 레벨 1의 사기꾼들은 진짜 돌대가리들이에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대비를 안 해놓습니다. 보이는 대로 허세 부리고 사기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허언증을 이게 부리는 거죠. 이분은 이제 등기를 했었고 조건부 가등기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몇백억짜리 건물을 다 완납을 하고 등기를 친 게 아니었죠. 이거를 또 이제 등기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와 거봐라 진짜인 부자 아니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기 강의팔이 진짜 너무 슈퍼카를 얻어 매입하기도 하고, 등기 확인이 모든 걸 걸러내지 못하지만 1단계에선 필터링 할 수 있음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등기 자산이 일단 없는 사람 저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가 부를 과시하고 그 부를 과시함으로써 사람들을 흡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 강의 들어라 또는 투자해라 내가 돈 굴려줄게 하는 사람이 등기 자산이 없다는 건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등기 자산이 확실하면 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로 돈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이 사람이 만약 사기를 쳐도 등기 자산을 확인을 하게 되면 거의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뜨잖아요. 물론 뭐 이제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등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뜨죠.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뜨는데, 등기 자산을 꼭 확인하자. 1단계는 이겁니다. 레벨 1의 사기꾼은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레벨 1의 거짓말쟁이는 일단 이걸 걸을 수가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도 지난 10몇 년 동안 슈퍼카를 오랫동안 타오면서 동호회 나가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사는 곳이 다 이상해요. 자기가 가진 거에 비해서 거주하는 곳이 조금 이상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사기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기가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의 상당 부분이 좀 이제 허풍이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 모임들에 나가보면 자기가 매출이 얼마고 얼마나 돈을 벌었고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꼭 어떤 동호회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꼭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번에 뭐 100억을 찍었는데 어쩌고 얘기를 막 해요. 실제 회사를 찾아보면 외감 대상도 아닌 경우가 다반사죠. 외감 대상이 되려면 자산 규모가 120억 이상 돼야 되는데 그거에도 이제 속해 있지 못한데 자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는 전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등기자산 또는 그런 것들로 좀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는 꼭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허풍을 떠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논리와 상식만 갖추어도 적급 사기꾼은 걸을 수 있다. 사실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사기당한 사람들이 다 논리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냐라고, 그 사람들은 뭐 비하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등기자산 그리고 논리와 상식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그렇게까지 사기를 당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기는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다가와서 사기를 치는 거면 그거는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이 당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논리와 상식으로만 보면 이런 거잖아요. 27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글로벌 IT 기업의 임원일 수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구글인지 뭐 애플인지 아니면 뭐 트위터 같은 곳인지, 대주주라고 주장하는 엔비디아 같은 곳인지, 글로벌 IT 기업이 임원이면 명함이라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또는 아시아 퍼시픽 뭐 사무실이 있는 그런 데에서 일하는 임원이었으면 검색하면 웬만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속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저는 물론 저도 이제 뭐 배우자를 만나거나 뭐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했을 때 검색 안 해보죠. 당연히 저도 그런 성격이 아니고, 사람은 동물적 감각으로 판단해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검색을 해보지 않는데 분명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논리와 상식으로 정확하게 대봐도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그니엘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거가 떠 있는데, 일단 말을 굉장히 못하고 논리적 일관성도 하나도 없고 이상해요. 되게 말하는 게 어눌하고, 이런 사람이 글로벌 IT 기업의 임원이고 27살이고 또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교육받고 살아왔고 자수성가했고 엔비디아의 뭐 대주주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51조 원 이건 좀 장난인 것 같고, 내가 볼 때 속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는 뭐 정말 경제관념이 없어 속으신 것 같고,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요, 왜 논리와 상식만 갖춰도 적급 사기꾼은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테슬라의 대주주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서 소풍을 좀 떨었던 유튜버가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지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테슬라의 1%를 가지고 계세요. 당시에 테슬라 시총이 300조 정도 됐으니까 1%면 3조잖아요. 지금은 테슬라 시총이 1100조니까 뭐 1%면 11조죠. 그때도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죠. 아니다라고 얘기도 안 했고 맞다고 얘기도 안 했고 맥락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믿게끔 만든 거죠. 자기가 스스로 1조 있다 3조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너무 이상해요. 맥라렌 본사에 가서 딸하고 막 뭐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것만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테슬라의 뭐 대주주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누가 속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수십만 명의 구독자들 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 속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겉모습만 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달렸었고 굉장히 부를 많이 자랑했었고, 어떻게 보면 전종조랑은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논리와 상식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차를 잘 몰라도. 이거는 자동차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논리와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난 정말 이해가 안
안 돼요. 논리와 상식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세 번째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유명인이라고 해서 혹은 유명인과 어울린다고 절대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유명인하고 어울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서 제 말도 제 말 자체만 봐야지 저라고 하는 사람이 뭐 별건 아니지만 저를 되게 팔로우하고 저를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단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이미지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뒤에 후광으로 씌워진 아우라를 제거하고 제가 하는 말의 논리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부동산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있고 저는 사실 투자라고 안 하잖아요. 투자라고 하지도 않고 전 강의팔이 할 생각도 없고 전 그런 거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논리 말 자체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린지 맞는지 틀린 말도 있을 거고 맞는 말도 있을 거고 인사이트 있는 말도 있을 거고 아닌 말도 있을 텐데 거기서 자기가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논리 구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본인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흡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흡입을 해요. 이 사람이 유명하고 내가 팬이고 팬덤이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맹목적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기 사건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블로그도 되게 오래 했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런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 연루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명인과 어울린다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제가 다뤘던 컨텐츠예요. 아트토이 200억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뭘 보고 이 사람에게 투자했나? 왜? 그 아트토이 200억 사기 사건이 일으킨 그 장본인 같은 경우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제가 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서울옥션 또는 K옥션 양대 옥션사에서 토이 관련된 일을 좀 하다가 나와가지고 아트토이 관련된 거를 좀 핸들링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러면서 좀 유명해졌는데 그러다가 유명한 아트 관련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을 해가지고 아트 테크에 대해서 자기가 컨텐츠를 찍었고 그걸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되게 유명한 한류 스타의 SNS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유명 연예인이 태그까지 해서 SNS에 올려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트 테크 강의를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사기는 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갤러리 대표들과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어요.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 좀 수소문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1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한류 스타와 어울렸고 아트 쪽에서는 유명한 유튜버에 출연을 해서 아트테크 강의도 했고 아트테크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을 투자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과 논리만 뜯어놓고 보면 이 논리와 상식을 갖추고 날카로운 잣대를 딱 들이대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1년에 몇십 프로의 수익을 주겠다 그랬대요. 안정적으로 1년에 몇십 프로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전 전재산을 투자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 정도의 투자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투자도 쳐다 안 했어요. 투자금을 받아서 거의 뭐 이제 유흥비로도 쓴 것도 같고 정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명이 고소를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미술계의 특성상 자기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슈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큰 사기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최근에 뭐 현영 맘카페에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현영과의 친분을 가시하면서 현영이 이제 재테크의 여왕이라고 막 이렇게 언론에만 나오고 이랬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지만 사기를 친 맘카페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거 검색하면 나옵니다. 기사. 그래서 1년에 수익률을 뭐 80%를 주겠다고 했나 뭐 70% 주겠다고 했나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었어요. 아니 1년에 워렌 버핏 1년 평균 수익률이 30%대인가 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에 수익률을 80% 주면 누가 투자 안 합니까? 무조건 투자해야죠. 역시 SNS를 이용했죠. SNS에다가 이제 막 같이 뭐 밥 먹고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올리고 사람들이 맘카페 운영자였고 그래서 이 투자를 했죠. 근데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지만 실제 그 내부자가 돼서 이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거 보고 얘기하고 그 디테일들을 보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정말 그 사기의 핵심은 내가 뭐 어디 아들이에요, 나 부자예요 이게 아니라 그 디테일에 있거든요. 강의파리들이 강의를 하면서 공개 강의를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공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강의를 절대 못하죠.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수강생들한테 투자하세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유명인이라고 어울린다고 절대 믿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뭐 100억대 200억대 자산가라고 유튜브만 키면 나와.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긴 게 아니 왜 100억대 200억대 자산가라고 하고 유튜브만 키면 뭐 자기가 100억을 버는데 200억을 맨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왜 종국에는 강의파리하고 투자금 받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자기가 100억을 벌었던 200억을 벌었던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정말로 투자를 잘했던 뭐 사업을 잘했던 그 어떤 스텝을 통해서 갔다라고 하면 계속 그 사업 잘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고액 강의를 팝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백날 얘기해도 이거 근절 안 됩니다. 강의파리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사기라고 하는 게 형법상 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속이고 기망하는 것도 다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 관계가 없어도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나왔다 이래요. 제가 뭐 300억 벌었는데 미술로 여러분들도 아트테크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트테크 강의를 전 하겠죠. 그리고 고액 강의를 받겠죠. 사람들한테 미술품 사라고 하겠죠. 그런 것도 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뭐 제가 투자한 것들 뭐 미술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하냐면 굳이
굳이 제가 뭐하러 얘기를 해요? 여기 와서 내가 얼마를 벌었네, 뭘 해서 뭐 얼마를 벌었고 얼마만큼 내가 수익을 거뒀고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벌었으면 번 대로 제가 그냥 잘 살면 되는 거고 그 돈 가지고 또 잘 투자해서 또 벌면 되는 거고 뭐 잃었으면 다시 또 복귀해가지고 다음에는 심기일전해서 좋은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왜 벌었다고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여기 나와서 100억을 벌었는데 200억을 벌었는데 뭐하러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 어쨌든 사기의 유형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전 감정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시그니엘 사기 사건이에요. 2, 3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고요. 제가 굉장히 친한 지인이 아니어서 제가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막 엄청 언급할 건 아니지만 제 지인의 지인이어서 그리고 지인의 지인과 같이 이제 와인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본인이 사기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시그니엘에 월세 들어오신 어떤 부부가 있었고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가 이 분에게 삼촌 하면서 굉장히 따랐었고 맨날 뭐 선물 주고 와인 주고 같이 와인 먹고 하면서 1년의 시간을 보냈대요. 정말 1년 동안은 뭐 투자하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1년의 시간을 보냈대요. 정말 친해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열심히 사는 부부가 있구나. 1년 정도 알고 지내다 보면 뭐 하시는 분이라고 물어보잖아요. 자기는 건설업 시행을 한다 라고 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종국적으로 보면 여기다가 이제 시행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PF를 일으키려고 한다. 근데 이제 PF 말고 그 전에 좀 이렇게 지분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지인들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좀 모으고 있다. 근데 이거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제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분은 좀 크게 당했어요. 1억 단위가 아니라 10억 이상의 사기를 좀 이제 당하셨는데 사기를 당해서 나중에 고소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해요. 부부가 이분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그 시그니엘에 사는 다른 가족들한테도 좀 사기를 쳤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들 쉬쉬해가지고 막 언론에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사기 사건이 이 건 말고 한 건 더 있었어요. 제가 아는 게 딱 2건인데 입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입주민을 상대로 사기친 사건이 벌써 2건이나 있어서 이 사기를 당하신 분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자우성가한 분이어서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정적인 접근 이게 정말 1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뭐 삼촌 하면서 따라다니고 가족끼리도 교류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유대감이 생기게 되면 이너서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추천했던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의 애나 만들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드라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독일 여자애가 뉴욕의 최상류층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요. 근데 그게 실제 있었던 실화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그렇게 똑똑한 맨하튼,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똑똑한 은행가들 막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여자를 믿어요. 굉장히 황당한 거죠. 처음에는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가 딱 한 명만 뚫으면 돼요. 한 명만 뚫어서 이너서클에 들면 우리 바운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 드라마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걸 감정적 접근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 접근이에요. 자기가 얼마 자산가다. 이거 항상 시작하는 얘기죠. 100억 자산가의 뭐 브이로그, 뭐 100억 자산가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유튜브 켜면 엄청 많잖아. 그래서 100억 자산가의 어쩌고저쩌고 이걸 해요. 항상 해요. 항상. 요즘에 이게 좀 유행이 지났는지 처음에는 이게 유튜브 조회수를 뽑아먹고 어그로 끌기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잘 안 하니까 썸네일을 바꾸는 걸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그로를 끌고 싶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산가를 해. 그 다음에 슈퍼카 명품 자랑 시작을 하고 이제 정작 자기가 사는 집은 거의 월세고 생각해보면 이제 박는 돈 이제 왜 월세를 사느냐 뭐 그건 그렇죠. 월세 사는 사람이 다 사기꾼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집을 등기 쳐가지고 사는 돈이면 슈퍼카도 한 대 사고 명품도 좀 사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 좀 럭셔리 라이프를 보여주면서 홍보 과시를 해서 사람들을 흡입하는 데 써야 되는 거죠. 등기 자산을 취득하고 요것도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보통 사기를 잘 안 칩니다. 돈 번 방법을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일단 어그로 일단 끌면 저도 재밌는 게 저는 단언컨대 블로그랑 유튜브에서 제가 뭐 얼마 있다라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저는 직업을 밝힌 적도 없고요. 제가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돈 번 방법에 대해서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제 사례든 지인 사례든 돈 투자한 사례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 벌었다고 얘기한 적이 전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뭐가 저한테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강의팔이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투자금 받을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뭐 어떤 투자를 통해서 많이 벌었으면 저 혼자 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뭐 합니까? 이렇게 어그로를 끌잖아요. 재밌는 게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번 방법을 알려달라는 DM이 엄청 많이 와요.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거를 그런 DM이 엄청 많이 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업하는 제 동생들도 그런 DM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라고 해요. 자발적으로 와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나 진짜로 정파로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거 알려주세요 하면 그냥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연락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고 끝나는데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저는 자발적이라 공격적인 언어를 쓴 이유가 이런 분들이 야인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그로 꾸문에게 걸리면 반드시 돈을 털리게 됩니다. 크게 털리면 투자금 명목으로 크게 털리고 사기를 당하는 거고 작게 털리면 고액 강의료를 지불하고 얻는 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결국 전 자발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피해라고 하는 게 결국 자발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내가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가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는 혼자만 부자가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
사람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뭐 그런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는 사기는 아니죠.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사기는 아닌데, 사실 이제 여기를 넘어서 이 고액 강의료를 받는 걸 넘어서 투자 권유를 하고, 투자 권유도 그냥 여기 사세요 라고 하는 건 사기가 아니죠.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는 게 아니면. 최근에 주식 유튜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죠. 송정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걸 뭐 팔아먹는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런 게 해당이 되는 거고, 원금 보장이니 무조건 오른다느니 뭐 이런 거는 이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면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아서 펀드처럼 운영해 주는 거는 이거 그냥 감옥 가요. 이건 유사수진 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죄는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슈퍼카 바닥에서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어그로를 끌고 나한테 투자해봐, 내가 얼마 받으면 내가 굴려줄게,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유사수진 행위로 감옥에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어그로꾼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형법상 사기가 아니고 형법상 유사수진 행위가 아닌 상태로 최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예전의 사기꾼들은 이 선을 넘어버려요. 이 강의만 받고 끝내야 되는데 이 선을 넘어서 자기가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원금 보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선을 넘어버려요. 또 사람이 감옥에 가기는 싫잖아요. 이 선을 안 넘고 어떻게 하면 최대 이익을 뽑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고액 강의죠. 컨설팅 피를 받는 거죠. 조금 먹고 리스크도 덜 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투자금을 많이 먹고 큰 리스크를 졌는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갔는데, 이제는 조금 덜 먹어도 요 정도까지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형법상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 실질적인 기망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게 형법상 사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많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이 다 사기냐 그렇진 않은데, 요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5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등기자산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논리와 상식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정 모르겠으면 검색을 좀 열심히 해보시고, 유명인 또는 유명인과 어울린다라고 해서 믿지 않고 강의팔이 조심하고, 이런 것들만 해도 충분히 많은 사기꾼들을 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지인 사기예요. 지인 사기는 진짜로 사업하면서 날고 기는 사람들도 가끔 당하시긴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건데, 지인 사기는 어쨌든 지인 사기를 안 당하려면 더 크로스 체크를 좀 많이 해봐야겠죠. 최소한 지인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종교적 접근, 요거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고 그 사람이 뭔가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진짜 그래요. 원래 여기 계신 분들 다 똑똑하시겠지만 세상에 저를 구원해 줄 사람이 가족 말고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 뭐 20년 30년 된 친구,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저에게 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귀인을 만나기도 하죠. 살다 보면 정말 내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제 주변도 있어요. 근데 생뚱 모르는 사람이 그냥 유튜브에서 갑자기 나 얼마 자산가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저를 왜 도와줄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요런 것만 조심을 해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4가지의 종합 선물 세트가 전청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했어도 전청조 같은 레벨 1, 그러니까 정말 수준 낮은 사기꾼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수준 낮은 사기꾼을 거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했어도. 근데 이 4가지를 다 못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현희 씨의 이름을 믿고, 펜싱 국가대표였죠. 이 유명인의 이름을 믿고, 이 유명인이 대단한 재력가고 제가 아는 대표님이다라고 하는 그 소개를 믿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유명인하고 어울린다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으면 절대 투자 안 했을 거예요. 왜? 이 정도로 허술하게 거짓말 하는 사람이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거를 그렇게 치밀하게 짤 수가 없거든요. 조금만 읽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 중에 하나만 했어도 이런 사기 사건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